이날 퇴근길에 이제 정민이 초등학교 친구의 부친을 만났답니다. 이 퇴근길이면은 맨날 되게 빨리 마치잖아. 뭐 한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정민이 초등학교 친구의 부친도 뭐 일을 제대로 안 하나 봐. 이 일을 잘 안 하잖아.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손정민의 아버지 소년의 블로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2일의 블로그 의혹입니다. 이 편에서 이제 손정민 아버지가 몇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뭐 그럴듯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정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 정황이 있는데 경찰이나 뭐 그알이나 범죄 정황이 없다, 그리고 종결 해버렸다, 뭐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근데 말하는 게 그럴듯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쪽 그 타살 유튜버들이나 이제 소년 씨는 이제 그런 걸 하는가, 범죄 정황을 찾아서 제시를 잘 하면 됩니다. 경찰은 어쨌든 이 사건을 끝낸 상태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이렇게 잡아오면 됩니다. 범죄 정황을 하나씩 볼게요. 이날 퇴근길에 이제 정민이 초등학교 친구의 부친을 만났답니다. 이 퇴근길이면은 맨날 되게 빨리 마치잖아. 뭐 한 5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정민이 초등학교 친구의 부친도 뭐 일을 제대로 안 하나 봐. 이 일을 잘 안 하잖아. 그리고 군대 갔다고 이제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정민이는 이제 지금 한 22살이죠. 22살인데 군대를 안 갔잖아요. 의대생은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 군의관으로 군대를 가니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의대를 안 갔으면 지금 군대에 있을 때잖아.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2달 전에도 2가지 의혹이 나와 있었네요 라고 하네요. 2달 전에는 의혹이 사실 한 50까지 됐습니다. 지금은 한 30개 정도 풀고 20개가 나오는 거고, 추가로 또 한 10개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의혹은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어쩔 거야.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의혹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게 너무 자존심 때문에 막 이렇게 계속 끌고 오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인정할 때도 된 것 같아요. 2번째 문단을 볼게요. 국가수 부검 전인데 일단 경찰은 상처조차 물길에 부딪혀 난 듯이라고 했네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게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뭐 검안을 했었어요. 근데 상처가 있었어. 어쨌든 머리에 2개, 볼에 1개, 3개 상처가 있잖아요. 이게 죽고 나서 이렇게 물길에 쓸려서 상처가 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죽기 전에 난 거래, 상처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졌던 게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확증 편향에 빠졌던 게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서 뭐 길거리에서 둘이가 싸웠어. 경찰에 출동을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한 명은 맛이 갔어. 막 술 먹어서 맛이 갔어요. 그러면 경찰이 딱 봤을 때 이 맛이 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소년이 초반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소년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 근데 뭐 같지도 않은 것도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쪽 친구 측은 되게 신사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경찰이 원하는 대로 다 조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보면 그런 거야. 이거 소년이 문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소년이 그렇게 만들었어. 되도 않는 걸 문제 제기하고, 뭐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딱 봐도 야가 맛이 갔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경찰도 나름의 확증 편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당연히, 응? 이 친구네들이 죽일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도 그냥 물길에 쓸려서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야. 어쨌든 죽기 전에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사실 뭐 특정이 안 된대. 지금 보면은 머리에서 보는 2군데 좌열창은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손상은 아니다. 그리고 바닥면이나 구조물에 머리가 충격된 경우 또는 둔기에 의한 가격인데 발생 기전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볼태기 손상도 뭐 둘력이 가해져서 발생한 손상이긴 한데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소년이 문제 삼는 게 그거예요. 아니 상처는 있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게 이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고 하더라도 죽기 전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죽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상처가 낫는 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경찰은 뭐 조사를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상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사는 하겠지. 근데 뭐 몰라요. 모르도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가. 그 강에 있잖아, 이렇게 막 돌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아니, 그런 데서 이렇게 뭐 다 살펴봐. 다 조사를 한다고. 어디서 상처가 났을까? 그 근처에도 뭐 핏자국이 있다든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상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부딪혀서 상처가 난 거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그거 가지고 아, 이건 주먹으로 볼태기를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다고. 왜? 아니,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먹으로 볼태기를 때려서 난 상처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증거를 가져와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친구가 때렸을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왜? 친구는 때린 적이 없거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솔직히 아니 뭐 진짜 때렸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거짓말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거면 증거를 가져와야 된다고. 상처가 있으니까 친구가 때렸다, 누가 때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상처만 보고 이거는 때린 거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국가수 그 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이거는 받아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소녀는 어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정보공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서 뭐 또 어느 정도 추리를 할 수는 있겠죠. 또 마지막에 뭐 그러면 범죄 정황이 생기니까요 뭐 이러잖아요. 경찰은 아, 이거 일 크게 안 만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사를 다 해봤는데 범죄 정황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실족하기에 얕은 수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고 밑에 캡처해 가지고 또 봐 올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쪽 주장이 있고 이쪽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족하기 얕은 수심이다 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실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술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양쪽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장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타살하기에도 얕은 수심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음. 그러니까 타살하려면 거기서 안 죽인다 이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익사를 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실족하기에도 얕은 수심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면 뭐 어떤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경찰은 낚시꾼 발견하고 10m 토양이 유사하다고 발표하고 양말을 보여주면서 신발을 찾으려고 애썼죠. 전문가는 그 알이 초빙하지 않은 걸까요? 최소한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본인 결론에 맞는 부분만 쓴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방송의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친구가 혐의가 없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안 듣고 저쪽 얘기만 들은 겁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서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다 이러고 방송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알 리뷰를 할 때 그 얘기는 했어요. 이쪽 전문가 그러니까 뭐 무슨 배파일러 이런 사람은 끌어들이지 않았잖아. 그러면 이 방송이 난리가 난다고 무슨 막 개소리만 하는데 안 되겠냐고. 또 이게 방송 시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왜 찾았을까요? 미화분이 찾아주실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자주 하는데요. 어쨌든 친구는 전날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다음날 이제 오후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없잖아. 핸드폰이 없으면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렇잖아. 아니 이거 막 당장 덜덜덜 떨린다고. 핸드폰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왜 찾아보지도 않았냐 이거. 이 친구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날 새벽에 전화를 했었는데 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아, 이거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랬다는 거야. 어쨌든 꺼져 있으니까 계속 꺼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다음날 오후에 일어났잖아요. 친구 입장에서는 아, 생각해봐. 내 친구가 지금 실종이 됐어, 거기서. 근데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부리번거리면서 핸드폰을 찾는다는 게 그게 모양이 안 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당장 돈이 없는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 어쨌든 경찰 조사는 하고 있으니까 번호를 바꿀 수는 없고 뭐 엄마 이름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명의 뭐 그거 냅두고 핸드폰을 새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다 했는데 자꾸 이제 또 왜 찾지 않았을까요? 이래 버리면 안 돼. 했는 얘기 자꾸 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미화원 얘기를 또 하는데 미화원 분이 뭐 찾아주실 줄 알았을까요? 얘기를 하는데요. 미화원은 사실 되게 이상합니다.
5월 18일인가 이렇게 미화원이 이렇게 찾았다고 했잖아. 그 핸드폰이 나온 게 또 5월 말이었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미화원과 이 정민이가 죽은 거는 연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지만 저는 어쨌든 미화원이 핸드폰을 주워서 이거 그냥 지가 띠까 먹으려고 했다가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이렇게 내민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만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 범죄 정황이 없다고 변심위까지 열어서 종결했죠. 범죄 정황이 있으면은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요. 뭐 이렇게 뭐 글씨도 막 크게 써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예,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무리 파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실제로 2달 동안 많이 투입을 했잖아. 이걸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말하는 대로 변심위까지 열어서 종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으면요, 소년도 그냥 끝내는 게 맞아요. 아니 만약에 막 그렇게 계속 뭐 계속 이제 파고 해가지고 뭘 찾았다고 쳐, 기껏해야 뭐 폭력 정도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3일에 뭐 밀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어쨌든 죽은 거랑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니까 뭐 찾았다고 쳐요. 만약에 정말 때렸대, 뭐 어쩔 거야. 그걸로 뭐 할 건데. 아니 그럼 친구도 그러겠지. 아 사실 때렸는데 그냥 겁나가지고 때린 걸 숨겼어요. 이러면 그냥 뭐 폭력 뭐 할 거야? 그렇잖아.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이미 내 아들은 죽었잖아. 죽었어. 그걸 뭐 어떻게 뭐 찾아서 뭐 할 거야. 어차피 들어간 거는, 죽은 거는 어차피 혼자 죽은 게 맞아요. 손정민 혼자 죽었다고. 거기서 익사가 나왔는데 누가 죽였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경찰도 그렇고요. 근데 자꾸 막 이런 범죄 정황 막 이러면서 뭐 범죄 정황이 있으면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요 막 이러는데 사실 뭐 별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정황이라는 게 기껏해야 폭행이라고. 폭행, 그 신의 한 수에 찾았던 331에서 미는 거, 그게 끝이에요. 범죄 정황이라는 게. 폭행 나왔다고 쳐. 뭐 어쩔 건데 그걸로. 어? 폭행 이렇게 밀면서 뭐 물에 빠져서 치사가 된 건 아니잖아. 폭행으로 끝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계속 시간만 끌 뿐이고요. 이런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그래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폭행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기껏해야 폭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에 또 사진 올리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사진을 찍어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범죄 정황이 없던 때로. 이래요. 범죄 정황이 없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범죄 정황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지금이 범죄 정황이 없던 때야.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리저리 안타깝고 그냥 다 인정하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